여러분들 정부 지원 사업과 IR 투자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나 IR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마 대부분이 이제 PPT로 만드셔서 디자인을 입히는 과정을 매우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잘 짜여진 그리고 예쁜 디자인이 잘 된 PPT보다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안에 어떠한 아이템이 정말 잘 표현이 되었느냐, 저희는 이거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자, 사업계획서, IR 자료의 여러 가지 항목을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일단 저희는 중점적으로 봅니다. 투자자들이 제일 원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항목, 제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엔터테인 항목도 있고, 커스터머, 고객, 그리고 우리의 시장, 그 다음 데이터, 비용, 경쟁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각각의 항목에 맞춰서 내 아이템을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항목에 대해서 구분을 좀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연습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서 무엇부터 얘기하는지 그게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 가지의 항목들을 쭉 펼쳐 놓으시고 일단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 이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시장에서 중요한 건지 한번 채를 걸르시면서 추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시장에서 요구하는 항목이고 니즈도 많고 요즘에 이벤트도 되어 있어서 관심도는 많은데, 과연 이 내용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구축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성이나 시장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마시고 일단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구분을 하시고, 이 내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지는 요 단락이 전체의 한 50% 정도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각각의 항목들을 구분을 하더라도 보통 한 5가지에서 한 6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6가지 항목들을 짧게는 2분에서 3분 정도, 그러면 PPT 페이지로 한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한 분량이 나와요. 그런 다음 이거를 종합해서 얘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보통 한 10장에서 한 20장 정도 여러분들이 아마 기핑을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10장에서 20장 정도가 기본이 아니라 이거는 풀업을 했었을 때 나온다는 내용들이에요. 아마 추리고 더 추리셔야겠죠? 그런 다음 앞에서 충분히 우리가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 아이템을 중심으로 그럼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파이낸스 모델링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나 영업 수익, 그 다음 매출액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짜여진 아이템이나 잘 짜여진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드리죠? 바로 지정된 계좌에 현금, 돈, 투자금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희한테 현금, 돈, 계좌에 꽂힌 투자금을 언젠간 저희한테 회수를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이 파이낸스 모델링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항목들로 봤었을 때 그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초기에 예비 기업, 초기 기업임을 좀 인지를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3년에서 5년, 7년 정도로 구성했었을 때 초기 기업, 예비 기업, 그 다음 창업 초기 기업, 도약 기업으로 제가 그냥 편의상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이 기업들이 어느 시점마다 해야 될 부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우리 장표의 밑에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창업을 하고 나서 3년 이내의 기업들은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요즘 유튜브 같은데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성공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 열심히 하니까 이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가 잘하는 것과 내 전공에 있어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건 기본 베이스로 가져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초기 기업이나 창업한 지 한 3년 이내 기업들은 투자를 받으시는 이 접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기획하고 연구하고 발빠르게 뛰어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템이 아직 정착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이나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항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해야만 한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그 항목이 창업 설립 이후 3년 이내에 빠르게 시장에 될 수 있도록 분들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대표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부장님 아니면 뭐 심사형님, 저희는 매출이 없는데 저희가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매출을 좀 찍고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어떨까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 VC 운용사, 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운용사들은 여러분들 같은 성장성이 높고 아이템이 좋고 탤런트가 좋은 기업에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 전략 투자자,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재무 활동에 대해서 너무 이상된 꿈을 얘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고 타당성이 있고 검증이 가능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재무적인 수치 데이터를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비 창업을 하시거나 창업 초기의 기업들을 보면 매출 발생을 위해서 저희가 손익 예측이나 이런 영업이익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을 보냐면 3년 뒤에 저희가 100억을 할 거예요. 뭐 2년 뒤에 50억을 할 거예요. 허황된 수치보다는 1년, 2년, 3년 사이에 얼마만큼의 타당성과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매출액을 예상을 하셨는지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100억 정도 하시고 200억 정도 하시고 영업이익 10억, 20억, 영업이익률 20%, 30% 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그냥 막무가내로 추측하시는 것보다 시장이 이렇고 코스트는 어떻고 이자율이 어떻기 때문에 저희는 보수적으로 아니면 뉴트럴하게 아니면 공격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을 검증하고 여러분들께 예상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조금은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을 하는 방법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업계획서나 자료를 아마 PPT나 이런 그림 위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들을 물론 저기에다 왼쪽처럼 그냥 넣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PPT의 이점을 살린다면 도식화하거나 그래도 이미지화 하시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심사역들이 이런 BSPL이나 이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백데이터로 저희가 검증을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저희가 다 인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선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포트폴리오와 세부 항목들, 그 다음 뒷단에서는 재무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서하고 IR을 열심히 이제 만든다고 했는데 목적별로 다른 IR 자료의 핵심 사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부분의 우리 회사 대표님들 보면 사업계획서나 IR 자료를 만드신 다음에 A부터 Z까지 이제 잘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자료를 모든 곳에다 똑같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저도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옷을 좀 정갈하게 입고 또 체육대회 할 때는 제가 추리닝을 입고 그리고 문상을 갈 때는 문상복을 입듯이 여러분들의 IR 자료도 목적별로 조금 달라지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야구에서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피칭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회사 소개서가 전반적으로 하나의 큰 틀을 작용을 한다면 피칭북, 일반적인 브로셔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약간의 축약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투자 유치용, 그 다음 기술평가용, 인허가용, 그 다음 정부 지원 사업용, 입찰 제한용 이 부분에 따라서 목적별로 다 여러분들의 IR 자료가 조금은 틀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를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활용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카운터파티가 투자자이든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의 담당자이든 이분들이 보기에
약간은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도 IR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시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목표에 맞게 전부 다 IR 자료를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은 아이템에 대한 특장점 분석과 손익 분석, 손익 시뮬레이션과 현금 흐름 창출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깊이 있게 적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투자 유치용 IR 자료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 유치용 사업계획서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위쪽에 패러그래프를 약간 조금 도식화해 놨거든요. 자, 내용을 보시면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및 운용사의 투자 유치,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투자기관의 투자 목적 및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서 진행하는 작업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상대방, 투자기관의 투자 목적 및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투자 목적 및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투자 목적과 의도를 우리 운용사, 모태펀드 운용사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운용사에서는 펀드나 투자조합을 설립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펀드마다 투자조합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한번은 검토를 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서한 내용들을 이제 10분 발의를 해서 저희가 넣었는데 저희가 IR 자료에서 키포인트 사항으로 제가 조금 키포인트로 두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시장 분석을 하실 때 일단 첫 번째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매번 중점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이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경쟁사 분석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어떠한 기업체 대표님이 IR 자료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오셨어요. 근데 경쟁사에 저희가 투자했던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쟁사의 장단점을 분석을 하지만 어떠한 운용사가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비 기업이고 창업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어떠한 결과물이 나온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능력과 탤런트를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 소개하실 때는 전공이라든지 관련 경험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설립하고 셋업을 하실 때도 시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 저희가 코로나 시즌에는 비대면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중점적이었는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가 종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말미에 왔어서는 지금은 비대면 사업보다 오프라인이나 대면 사업들이 조금은 더 각광받는 이유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